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림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13648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7일 3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림은 0.29%의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는 빠르게 좀 인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인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계속해서 좀 단봉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캔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캔들이 좀 짧게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어때요?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또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이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캔들의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림이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스타항공 인수 철회에 대한 그런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림은 닭고기 이런 이제 육가공 업체가 되겠죠. 가공 업체가 되겠고,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이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체 식품으로의 수혜를 좀 봤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수요가 높아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절적인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하림이 이 양재동 그 개발 산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타항공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보였다가 이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또 반등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반등에 대한 포인트, 반등 뭘로 들어줄 거냐,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그 부분들 이야기 또 나오면은 대체식품 수요 때문에 할인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재동 부지 개발권, 그 다음에 여름철 수혜주,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 급락을 회복시켜주는 반등의 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좀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서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하림이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여전히 상방 흐름들을 좀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하림이 인수 포기를 했던 소식이 거의 종가 무렵에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호가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갭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갭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갭은 분명히 메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안정되고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다시 생성되면 최대 뭐 4,200원, 4,300원 정도까지도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지난 급락 나왔던 부분들을 만회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뭔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크게 이제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거 정신 차리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뭔가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점을 좀 다지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환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갈 거면 엄청난 호재 터지면서 거래량
새롭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밀린다고 해도 3,000원대, 3,200원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3,200원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을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잡아갈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린 형태에서 3,200원대까지 하방 변동성을 좀 더 확대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3,200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지금 하루 이틀 뭐 이렇게 3일에서는 조금 힘들고 시간이 좀 걸려요. 바닥을 잡고 옆으로 횡보하고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면서 주가가 종가, 최소 이제 종가가, 주가의 종가가 5일선 위로는 끝나야죠. 그래야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좀 방향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5일선이 위에 있거든요. 주가는 여기 있으니까 단기 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냐면 이게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고, 올라가면 5일선이나 이런 데서 저항을 받는 거죠. 지금은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에 저항을 받아서 올라가면 5일선이나 이런 자리에서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꼬리 달고 내려오고 저 이평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종가가 5일선 위로 넘어서서 안착하려면 재료나 이런 모멘텀,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시간으로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안을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빡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량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 거래 터진 자리거든요. 이 거래 터진 자리 쉽게 잘 안 깨요. 이런 자리 안 깨고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또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켜줄 거는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좀 더 밀리면 3,200원 정도까지인데, 내려오더라도 저는 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날씨도 더워지고 다시 뭐 삼계탕이나 이런 이제 계절적인 수혜 테마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한번 불어닥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싸다라는 거죠. 이때는 비싸죠. 기대감에 올라갔던 건데, 이런 구간에 급등해 있는 종목에서 이런 자리에는 뭐 비싸다라고 본다면, 현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품이 싹 빠진 상태에서 과연 이 자리가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림의 바닥을 좀 찍고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지난 하락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의 시간을 앞으로 계속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이 밖에 또 있다면 다행히 있죠. 또 더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부각이 돼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 정도밖에는 딱히 생각이 안 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6월 14일 날 이날 들어왔거든요. 얘네들 물렸죠, 뭐 솔직히 말하면. 종가에 들어왔을라나? 종가에 들어왔다고 쳐도 사실 좀 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날 30만 주 토해내고 다음날 반등 이용해서 60만 주 토해내고 막 이렇기는 했는데, 이날 들어 종가에 들어왔던 뭐 장중에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도 들어왔다가 6월 14일 날 들어왔다가 다음날 이제 손실을 보고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날 들어왔다 15일 날 손실 보고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인들 뭐 투신들 단타로 들어왔던 것도 어느 정도 좀 손실 보면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얘네들이라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얘네들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손실을 보고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 잡아줬어요. 30만 주 정도 잡아줬는데,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또 다시 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투시는 뭐 별거 없지만 외국인들이 또 30만 주 정도
또 들어오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억 되려나요? 10억 정도인데 뭐 한번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저점을 좀 잡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후에 4,200원, 4,3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걸릴 수 있지만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가시게 되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제시가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이 카톡 친구 추가는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따로 있습니다. 무료방이 있는데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이나 실시간 속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하림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